이유는 우리가 가나다라 보는 이 시험 문제가 4줄짜리예요. 4줄짜리고 이렇게 긴 글을 보는 게 아니잖아. 이만큼. 그래서 이 중에 한 단락을 보는 게 아니에요. 4개의 문장이 하나의 의미를 완성하고 있는 문단, 단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앞에 문장과 이어지는 거 혹은 반대되는 거 이런 뜻을 이야기하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게 없는 첫 번째 문장을 찾아요. 이런 게 없는 첫 번째 문장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원인과 결과, 문장 관계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로 한번 볼게요.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러분 가 앞에 뭐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단어만 같이 봐요. 뭐 있어요? 이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있습니까? 어떤. 여기 이를. 여기 어떤. 여기 심한. 하지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없는 거 2개 골라봐요. 빨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들었죠? 방금? 가, 라는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없어요. 가 앞에 이를 강하게 무는 행동을 반복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은 심하면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뭐뭐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앞에는 어떤 설명이 하나 정도 나와주는 게 좋아요. 뭐뭐를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뭐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문장이 많이 이어지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는 이빨이니까 앞에 있는 이와 같이랑 다른 이를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라. 하지만 그러면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장과 반대되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 라 일단 2개 정도로 좀 버려볼게요. 일단 가나 나와 있고 라는 없으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자, 우리가 가를 2개를 날려봤어요. 그러면 2개로 좁혀져요. 시험 때 항상 가장 앞에 오는 게 가나다라가 2개 친구가 같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만 잘 찾으면 버려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3번에 나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것이 좋은지를 잘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나. 어떤 일에 집중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악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악물다. 요거 여러분 단어 모를 거예요. 아마도. 악물다는 이를 강하게 무는 거예요. 악물다. 무거운 거 들 때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운동할 때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으악 이런 거 있죠? 그게 이를 악물다예요. 자, 악무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강하게 무는 행동을 반복할 경우 심하면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연결이 어때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죠. 중간에 무언가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요걸로 가볼게요. 어떤 일에 집중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악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강하게 무는 행동을 반복할 경우 심하면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발표되었다. 뭐뭐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치아, 이에 금이 가거나 하는 타격, 굉장히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글이 끝나는 것이 아름다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므로 나오면 첫 번째 문장 아니에요. 그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가하고 나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빨리 보고 아, 다하고 라는 첫 번째 문장이 되지 않는 거구나. 가하고 나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무엇이 앞에 오는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알겠죠? 그리고 나서는 좀 고민하고 시간을 쓰는 것도 필요해요. 이 문제는. 다음 문제로 연습해 볼게요.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하지만 일단 나는 돼요, 안 돼요? 나는 버려줘야죠. 나는 땡이에요. 자, 그리고 가하고 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하고 다 중에 하나를 첫 번째 문장으로 고르면 되는데 가,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어떤 느낌이 있죠? 설명, 현재 뭐뭐고 있어요. 상황을 전달하는 느낌이 있어요. 정보를 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게 보통 첫 번째 문장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자, 다도 한번 볼까요? 종이신문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여기에 뭐뭐기 때문이다가 있잖아요. 뭐뭐은는 뭐뭐기 때문이다인데 이 문장 안에 뭐뭐기 때문이다의 앞에 오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인데 그러면 얘는 앞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버려요? 얘네 두 개 버리면 돼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그럼 어느 쪽이 될까요? 2번이 되는 거죠.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첫 번째로 가가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결 잘 되죠? 원인과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는,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우리 라 다음에 요걸로 갔으니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이러한 것들이 종이신문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종이신문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죠? 아직 잘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아직 연습을 더 하면 되는 거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첫 문장으로 자주 활용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세 번째 기술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개념이나 사실에 대한 정의가 첫 번째 문장으로 많이 나와요.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라고 한다. 뭐뭐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손가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여기 앞에 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앞뒤에 다른 문장이 없어도 이 문장 하나로 어떤 의미인지 다 정리가 끝나요. 설명이 완료되었어요. 이런 문장이 오고 두 번째, 좋은 작가를 한 발 앞서 발견하려면, 한 발 먼저 가서 찾으려면 작가의 창의성에 주목해야 된다. 작가의 창의성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뜻이에요. 주목하다, 집중해서 보다. 선생님 수업할 때 여기 보세요. 주목하다 이런 단어예요. 귀걸이는 사람의 몸을 치장하기 위한, 예쁘게 만들기 위한, 어려운 단어죠. 치장하다 한자어예요. 장신구 중 액세서리, 한자어로 장신구라고 합니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발찌 이런 거. 가장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앞뒤에 다른 문장 필요 없죠. 요거 하나만으로 귀걸이는 어떤 장신구다, 어떤 액세서리다 설명이 끝나요. 이런 게 보통 가장 앞에 오는 문장들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잘 봐두고 여러분 기출문제 토픽 홈페이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이 문제들 보고 정답의 첫 번째 내용들이 무엇인지 보면 이런 분위기예요.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기술을 보는 것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 고르기. 빈칸에 알맞은 내용 고르기는 단락, 조금 짧은 글을 읽고 빈칸에 3, 4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된 구절을 넣어주는 형태인데 읽기에서 한 7개, 8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전체 단락을 빠르게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를 봐두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은 불필요해요.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안 다음에 빈칸의 앞뒤를 살펴서 문장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면 좋은지를 선택해야 돼요. 자, 주제를 보고요. 주제에 대해서 O라고 하는 건가? X라고 하는 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그거에 초점을 두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 여러분 중에 학생도 있지만 아마 직장에서 일하면서 한국어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컴퓨터로 오래 일하는 사람, 디자이너, 뭐 게임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컴퓨터 쪽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도 책을 많이 쓰는 어떤 시간에는 손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여기가 아플 때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 혹은 여러분이 집에서 무언가 만드는 요리나 일을 많이 하면 손목이 아플 때가 있죠. 그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손목 아파요 병의 이름이에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장시간, 긴 시간 손목을 굽히고 있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손목을 사용했을 때 심하게, 지나치게, 너무 많이 의미해요. 단어 외워야 돼요. 손목의 통증, 아픈 증상이 오는 것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이 질환, 병에 걸리기 쉽다. 병이 어려운 말이에요. 병은 여러분이 이제 초급 때, 1급, 2급 때 보는 거고 토픽 2에서는 질환, 병을 올려주는 어려운 말로 기억해야 돼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자 높이를 책상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 손목이 와와 해야 한다. 여기 책상, 의자, 여기 사람. 높이를 조절, 그림 되게 잘 그린 것 같다. 갑자기 그림을 되게 잘 그린 것 같다. 자, 눈썹도 그려줬어요. 책상을 맞게 조절해서 손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1번, 손목이 증세가 완화되도록. 손목이 증세가 완화되도록은 무슨 말이죠? 손목이 증세가 완화되다. 안 맞죠? 증세가 완화되다 앞에는 어떤 아픈 증상의 내용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고요. 완화되다는 아픈 것이 부드럽게 줄어들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알아두세요. 완화되다 외우고. 자, 신경을 누르지 않게. 손목이 신경을 누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면 손목이 여기 아래에 누르는 것으로 신경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신경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돼야 돼요. 신경이 눌리지 않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4급 이상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눌리다가 무엇인지 단어를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손목 안에 신경이 눌리지 않게는 되는데 신경을 누르지 않게는 만들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앞에 굽히고 있거나 라는 힌트가 나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높이를 조절하면 내가 컴퓨터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요 정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연관성이 없는 문장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하고 이거랑 관련된 예시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확인할 거예요. 문제 잠깐 이동하고 그림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조금이라도 열심히 들여다본 이들, 사람들이라면 다른 표현이에요. 얼핏, 살짝 잘못 보면 흰색으로만 보이는 별들이 실은 진짜로는, 실제로는, 진실은 이런 의미예요.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뒤에 문장에 아주 큰 힌트가 있어요. 이 다양한 색의 별빛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무채색의 흑백이 아닌 섬세한 컬러의 세상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온도가 어떤 색으로 나타나게 될까? 뒤에 보니까 별의 색이 다양하다. 여러 가지 색깔, 컬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몇 번? 따다단. 몇 번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각기 다른, 각기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다른 여러 가지 색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 다양한 색의 별빛은 이어질 수 있죠. 여러 가지 색으로 다양한 색. 차가운 온도의 색으로 빛나고 있다.
온도의 색이라는 말이 있다 만들어지는 게 좀 어렵고요. 다양한 색의 별빛이랑 차가운 온도의 색이랑은 연결이 잘 안 돼요. 굉장히 밝은 흰색으로, 흰색은 무채색이잖아요. 맞죠? 흰색, 검은색, 회색 이런 건 무채색이니까 그러면 무채색이 흑백이 아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될 수 없죠. 진한 하나의 빨간색, 뒤에 뭐라고 했어요? 다양한 색. 또 뭐라고 나와요? 컬러의 세상. 여러 가지 컬러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어떤 온도가 어떤 색으로 나타나게 될까 뒤에 설명이 나오려고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때 예시가 많이 나오느냐. 빈칸이 뭐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죠. 뭐뭐,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있는 거랑 반대되는 말이 오면 돼요. 왜요? 얘네 있잖아요. A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B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 반대가 오면 되죠. 그럼 빈칸에 뭐가 오면 돼요? A를 뒤집은 반대의 말이 오면 돼요. 괜찮죠? 두 번째 방법. 뭐뭐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와요. 그러면 A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인, 결과 이런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원인이 되는 거니까 결과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 더 보고 우리 마무리할 거예요. 뭐뭐는 뭐뭐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밤에 많이 먹는 이유는 선생님은 늦게 일어나고 늦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빈칸에 앞에 와 있을 때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 뒤에 구체적인 사례, 설명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이걸 거꾸로 올라가서 적어야 돼요. 뭐뭐 하는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예를 들면 뭐뭐 한다. 예를 들면 뭐뭐 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 예를 묶어서 거꾸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뭐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빈칸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한다. 그런데 빈칸이 있어요. 그럼 뒤에는 아마도 채소가 건강에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새롭게 등장한 연구 결과, 개념, 사건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건강, 과학에 대한 새로운 사실, 사람들이 찾아낸 어디에서 연구했더니 누가 찾았는데 어디 신문에서 어느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나오고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답을 골라주면 비교적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보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었던 거 느껴졌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어려운 걸 하면서 또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지금 잘 확인되고 있어요? 확인되는 내용 잘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읽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길고 어려운 문제들 풀 때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읽기의 기술 3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